인생 잠깐이야. 금방 70 되고 80이 돼. 이제 나이 들고 혼자 되고 몸 아프니까 진짜 외롭고 서러워. 좀 더 젊었을 때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노후 준비를 해둘 걸. 아주 후회가 막심해. 어느 날 퇴근길에 4호선 지하철 안에서 옆에 앉은 한 할머니가 김성은 씨에게 한탄하며 한 말씀입니다. 자신은 올해 83세로 지금은 남편 잃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병원 안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걸어 다니다가 칼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오는 게 하루 일과라는 말까지 외로우신지 초면인데도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퇴직 1년을 앞두고 있는 61세의 김성은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 내가 60이 넘었단 말이야?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줄도 몰랐네. 난 항상 아직은 젊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이 아주머니처럼 80대라는 나이는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얘기라고만 여겼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 이는 비단 김성은 씨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80이 아주 멀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젠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갑자기 살아갈 앞날이 깜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노후만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중반을 오가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가벼운 물건도 들기가 어려워지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손에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이때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어 가죠.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특히 80대는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젊어서는 물론이고 60대 더 늦어서 70대를 소홀히 한다면 노년의 생활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대 이후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꼭 실천에 옮기시는 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재산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각종 지출이 계속 발생하여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재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나의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에도 계속 몸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소일거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지만 소박한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혼자 있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나의 존재 의미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60대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가난했던 친구가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라는 등등의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60대는 계절로 치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수십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전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300조 원대 자산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백억 원대 재산을 가진 중견기업 사장님도 이재용 회장 앞에서는 소소한 자산가로 보일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교하는 대신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지출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숫자로 계산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고, 다 내어 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죄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없습니다. 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다고 미리 부양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의 자산은 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여유가 된다면 매월 받는 연금에서 조금씩 자녀를 도와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아닐까요?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안에서 더욱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고요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찾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시는 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속을 깊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의 작은 사회와의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내면의 여유와 지혜를 선물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니 자연스레 자존감도 높아졌고 관계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되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삶의 깊이를 더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60대. 이제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특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요인은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계의 숫자에 일희일비했죠. 살을 빼야 해, 날씬해져야 해라는 강박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를 겪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김인수 할아버지와 박명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인수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명길 할아버지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 3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하기,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동량 늘리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즐거움 더하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이것들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90세가 되어서도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 산책을 가고 100세가 되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여섯 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개미의 트가 전체 식량의 퍼센트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야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 개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결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80%는 덜어내고 20%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센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30분 산책하기, 가족과 식사 한 끼 함께하기,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기, 오래된 친구와 커피 한 잔, 좋아하는 노래 듣기, 이야기 나누기. 반면 이런 것들은 80%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이나 옷, 남의 시선을 의식한 모임, 의무적인 약속들이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20%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비싼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손주와 집에서 먹는 라면이 더 행복해. 이런 깨달음이 바로 60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7번째 요인은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꼿꼿했던 허리가 어느새 조금씩 앞으로 숙여지고 당당했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우리의 몸은 마치 오랜 세월을 기록하는 일기장처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정한 어깨는 쉬어가도 괜찮아요 라고, 굽은 허리는 이제는 바로 서야 할 때라고, 뻐근한 목은 잠시 하늘을 봐요 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몸의 신호들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세 확인하기,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 올리기, 걸을 때 10m 앞을 바라보기, 식사할 때 그릇을 눈높이로 조금 들어 올리기, TV 볼 때 등받이에 허리 꼿꼿이 기대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모여 우리 노후의 미래를 만듭니다. 80세가 되어서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자세, 90세가 되어서도
손주의 얼굴을 위로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꼿꼿한 목.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만드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우선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우선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수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답게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처럼 평화로운 날도 있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날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나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만의 목표를 가질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이룰 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목표 하나 세워서 꼽고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의 변화를 경험하시죠.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수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면 9시에는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잠자리에서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기, 잠자리 준비하기, 베개는 조금 높지 않게, 이불은 따뜻하게, 방은 적당히 어둡게, 손발이 차가우면 양말 신기, 수면, 시간 지키기,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기, 낮잠은 30분 정도 짧게 자기,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기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편한 방식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키세요. 때로는 더 많이, 더 빨리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떠밀려 무리하게 짐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은 결국 지쳐버리게 만들 뿐입니다. 좀 가쁘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심장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안간힘을 쓰며 버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 무게에 휘청거리면서도 쉬어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나요? 당신의 여정에는 당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때도 천천히 걸을 때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걸음걸음이 당신이 꿈꾸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네 번째,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나만의 편안한 공간을 꾸며 보세요. 마치 포근한 둥지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아늑한 침실이든 심지어 조용한 화장실 한 켠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온전히 긴장을 풀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만의 안식처는 지친 마음을 달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대해지되 더욱 스스로를 돌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합니다. 그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 애쓰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마주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새끼 고양이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친구의 이별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며 낯선 이의 불행 앞에서도 가슴이 먹먹해지지요.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맑고 따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마치 춥다고 누군가에게 옷을 벗어주다가 자신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지나친 공감은 때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이 따뜻한 당신이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이 무너진다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더 이상 보듬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어서 한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그리고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고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퇴직 후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병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한쪽 눈으로도 아침에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바라볼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슴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은 없다. 지팡이의 의지에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고 한쪽 눈으로도 보이는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앞산의 숲이 물드는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살아보니 행복이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엔돌핀, 지금 내가 즐거워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닌 바로 지금이 순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사내도 가고 술도 한 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로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로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셋째로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오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인생 로또 1등 당첨됩니다. 교훈과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